3. 남자는 자기 동굴로 들어가고 여자는 이야기를 한다. 남자와 여자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그들이 어떤 식으로 스트레스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다. 남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한 곳에만 주의를 집중하며 내면으로 깊이 움츠러드는 반면 여자는 점점 더 감정적으로 그 스트레스에 압도되고 휩쓸리게 된다. 이러한 때에 그 기분을 풀어야 하겠다는 욕구는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남자들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 긴장이 해소되는 반면 여자들은 자신이 느끼는 문제들을 이야기함으로써 한결 기분이 나아질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관계 속에는 불필요한 마찰이 생겨나게 된다. 흔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톰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조용히 신문이나 읽으면서 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하고 싶어 한다. 낮에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스트레스를 느낀 그는 집에서는 그 일을 잊고 마음 편히 쉬었으면 하는 것이다. 그의 아내 메리 역시 하루 동안의 긴장감을 풀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녀는 낮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위안을 얻고자 한다. 두 사람 사이에는 서서히 긴장감이 쌓여가고 이것이 서로에 대한 원망으로 굳어져 간다. 톰은 속으로 아내가 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반면 메리는 자기가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서로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둘 사이는 점점 더 벌어질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남녀가 서로 다투게 되는 많은 상황들 가운데 하나로 아마 여러분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비단 톰과 메리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남녀관계 속에 존재하는 문제이다. 톰과 메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못하고는 그들이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여자들은 우울한 기분을 떨쳐버리기 위해 자기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는 것을 모르는 톰은 메리가 너무 말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녀의 말에 귀 기울여 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톰이 신문을 읽고 있는 것은 긴장을 풀고 싶어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메리는 자기가 그로부터 무시당하고 버림받았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그를 자꾸만 대화에 끌어들이려고 애쓸 것이다. 남자와 여자가 스트레스 대응하는 방법이 각기 어떻게 다른지를 자세히 이해하게 되면 그 같은 문제는 곧 풀릴 수 있다. 그럼 남녀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 화성과 금성에서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기로 하자. 화성과 금성의 스트레스 대응법. 화성인들은 기분이 언짢을 때 무엇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지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는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친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기 문제로 공연히 남을 부담스럽게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대신에 화성인은 조용히 자기만이 동굴에 들어가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그 문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해결책을 찾고 나면 기분이 한결 좋아져서 동굴 밖으로 나온다.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그는 그 문제를 잊기 위해 신문을 읽거나 게임을 하는 등 뭔가 다른 일을 한다. 그런 동안 낮에 있었던 복잡한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어 점차 마음의 긴장이 풀리게 된다. 그 문제가 너무나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과도할 때에는 자동차를 타고 전속력으로 달리거나 시합에 출전하거나 등산을 하는 등 한층 도전적인 일에 몰입한다. 금성인들은 낮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었다거나 기분이 우울할 때 자기가 믿는 사람을 찾아가 그에게 자기 문제를 속 시원히 이야기하고 싶어한다. 감정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들은 아까보다 한결 기분이 풀린다. 이것이 금성인들의 기분 전환 방법이다. 금성에서는 자기 문제들이 다른 이와 나눈다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의 표시가 된다. 그들에게 있어서 힘겨운 사정이 생겼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유능하게 보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애정 깊은 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 그들은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 그들은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지친 마음을 서로 허물없이 주고받는다. 금성이는 자신의 어려운 문제와 우울한 기분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는 것에서 위로를 받는다. 화성이는
동굴 속에서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비로소 기분이 풀린다. 이 같은 기분 전환의 비결은 오늘날에 일어서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동굴 속에서 위안 찾기. 스트레스를 받으면 남자는 자기 마음속의 동굴에 들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을 집중한다. 이때 그가 선택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가장 긴급한 문제이거나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이 한 가지 문제에 너무나 골몰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그 외의 다른 것들은 일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 밖의 문제들이나 의문은 눈에 띄지 않는 뒤쪽으로 가라앉는 것이다. 그럴 때의 그는 태도가 냉랭하고 남의 일을 곧잘 잃어버리고 부주의하고 반응이 없고 상대방을 건성으로 대한다. 예를 들면 그가 집에서 대화를 나누는 경우 95%는 마음이 아직도 다른 데 가 있고 나머지 5%만 가지고 대화에 임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골똘히 생각하느라고 다른 것들은 의식하지 못한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는 그 문제에 더욱 집요하게 매달린다. 그럴 때의 그는 평소에 늘 그래왔고 또 그것이 마땅한 것이라 하더라도 여자에게 관심을 기울이거나 감정을 표현하는 등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는 마치 어디엔가 마음을 빼앗긴 사람처럼 보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만일 해결책을 발견한다면 그는 이내 기분이 좋아져 동굴 밖으로 나오고 일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 만일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면 그는 완전히 내면의 동굴에 틀어박혀 지낸다. 만일 동굴에서 나온 일이 있다면 그것은 텔레비전을 보거나 차를 몰거나 운동을 하거나 축구 경기를 관전하거나 농구를 하는 등 작은 문제들로 관심을 돌리는 경우에 한한다. 그의 마음 중 활용이 가능한 5%만 가지고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도전적인 활동이 그로 하여금 그 복잡한 문제를 잊게끔 도와주고 동굴에서 나올 수 있게 해준다. 그러고 나면 그는 다음날 훨씬 성공적으로 그 문제에 다시 관심을 쏟을 수 있게 된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짐은 보통 머리를 식히기 위해 신문을 읽는다. 신문을 펼쳐들고 있는 동안에는 낮에 있었던 일들을 잠시 접어들 수가 있다. 직장에서의 문제에 빼앗기지 않은 5%의 지각력으로 그는 세계의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견해를 형성하고 해결책을 생각해본다. 그러다가 차츰 신문 기사에 몰입하게 되면 자기 문제는 잊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그는 자신의 직장 문제에서 세상의 잡다한 문제들로 관심의 대상을 전이시킨다. 이 문제들은 그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일터에서의 스트레스에 매달려 있던 그의 마음이 조금씩 풀어져 아내와 식구들에게 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톰은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축구 경기를 본다.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기 문제의 골몰에 있던 그의 마음은 조금 느슨해진다. 스포츠를 관람할 때 그는 마치 자기가 일을 해낸 것 같은 대리만족을 경험한다. 자기 팀이 점수를 따거나 이기면 그는 승리감을 만끽하고 반대로 그의 팀이 시합에서 지면 자기 자신이 패배인 양 속상해한다. 그러나 이기든 지든 자신의 문제에 매달려 있던 그의 마음은 어느 정도 노연하게 된다. 톰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남자들에게는 운동 경기나 신문에 난 사건 그리고 영화 등을 통해 얻게 되는 긴장 해소가 그를 삶의 긴장으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다. 여자들은 그 동굴을 향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자기 동굴에 틀어박히게 되면 남자는 그 배우자가 기대하는 만큼의 관심을 기울일 능력을 상실한다. 그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모르는 그녀로서는 이럴 때 그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만약 그가 집에 돌아와 자신의 어려운 일을 상해 온다면 그녀는 얼마든지 그에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입을 꾹 다물고 있고 그녀는 그가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고 느낀다. 그가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은 느낌으로 알 수 있다 하더라도 그가 자신에게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억측을 하게 된다. 남자들이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대체로 여자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자기네 금성인들이 하듯이 마음을 툭 터놓고 자기 문제를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기를 기대한다. 남자가 자기만의 동굴에 들어박히면 여자는 그가 왜 좀 더 마음을 열지 못하는지 답답해한다. 그러다가 그가 텔레비전을 켜거나 농구를 하러 밖으로 나가버리고 자기를 아랑곳하지 않을 때 그녀는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 동굴에 들어가 있는 남자에게 당장 마음을 털어놓으라거나 상대의 말에 즉각 반응하고 애정을 기울이기를 바라는 것은 기분이 극도로 언짢아져 있는 여자에게 지금 당장 마음을 가라앉히고 완벽한 이성을 찾으라고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현실적인 것이다. 여자의 느낌이 언제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기를 기대하는 것이 잘못이듯 남자가 항상 사랑하는 감정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기를 바라는 것 또한 잘못이다. 화성인들이 동굴로 들어갈 때 그들은 자기 친구들에게도 역시 어려운 문제가 있으리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남의 일에 신경 쓰기 전에 우선 너 자신의 문제부터 해결하는 본능의 소리가 그를 지배한다. 여자는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남자에게 거부감을 느끼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녀는 이 무심한 남자와 싸움이라도 해서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는 듯 명령적으로 그의 관심을 요구하려는지도 모른다. 남자들이 화성에서 왔음을 기억함으로써 여자들은 그들의 그런 반응이 상대에 대한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스트레스에 대한 그들의 대응법임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와 맞서 싸우는 대신에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와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게 된다. 반면에 남자들은 대개 자기들이 동굴에 들어가 있을 때 얼마나 냉랭해지는지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동굴 속으로 움츠러드는 일이 여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게 되면 그는 하잘것없는 존재로 버려진 것 같다는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 헤아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여자들이 금성에서 왔다는 사실을 상기함으로써 그녀의 반응이나 감정을 보다 잘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된다. 그녀의 반응이 당연한 것임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는 스스로를 방어하려 들고 두 사람은 서로 잘잘못을 따지려 든다. 여기 가장 흔히 나타나는 5가지 오해가 있다. 당신은 제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군요. 라고 그녀가 말하면 그는 안 듣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당신이 뭐라고 그랬는지 내가 어디 말해볼까? 라고 한다. 동굴에 들어가 있을 때 남자는 5%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을 듣는다. 5%로 들었어도 들은 건 들은 것이라고 그는 항변한다. 그러나 그녀가 요구하는 것은 분산되지 않은 온전한 관심인 것이다. 2. 당신이 여기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자가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남자는 이렇게 대꾸한다. 내가 여기 없다는 것이 무슨 소리요? 나는 분명히 여기 있소. 당신 눈에는 내 몸이 보이지 않소. 그의 몸이 그곳에 있는 이상 그녀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라고 그는 주장한다. 하지만 몸이 있어도 그녀에게는 그가 온전히 존재한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그녀의 말은 바로 그런 의미이다. 3. 그녀가 말한다. 당신은 나에게 마음을 써주지 않아요. 그는 말한다. 물론 나는 당신에게 마음을 쓰고 있어. 그렇지 않다면 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고생이겠소. 어떻게든 그녀를 이롭게 할 문제에 자기가 이렇게 전심전력으로 매달리고 있는 것은 그녀를 염려하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관심과 배려를 피부로 직접 느끼고 싶어한다. 그것이 그녀가 바라는 것이다. 4. 그녀는 내가 당신한테는 하잘것없는 존재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신은 내게 중요한 사람이요. 라고 말한다. 그녀를 이렇게 하려고 자기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는데 그런 감정을 갖다니 말도 안 된다며 그는 의아해한다. 그가 한 가지 문제에 골몰을 하느라고 그녀의 다른 문제들에 대해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면 어떤 여자라도 그와 똑같은 반응을 보일 것이며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될 것임을 그는 깨닫지 못한다. 5. 당신은 감정이 없어요.
머리만 있을 뿐이에요 라고 그녀가 말하면 그는 그게 뭐 잘못됐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한다. 자기는 문제 해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녀가 공연히 트집을 잡으며 지나친 욕을 한다고 그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녀가 고마워할 줄 모른다고 여긴다. 그로서는 그녀의 감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남자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졸지에 따뜻한 사람에서 냉랭하고 무심한 사람으로 변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동굴 안에서 해결책을 찾느라 여념이 없는 그는 자신의 그런 무관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알지 못한다.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상대를 보다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남자가 아내를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녀는 그가 자기를 향해 일부러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 그가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스트레스에 대응하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되면 그녀가 그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고통이 한순간에 눈 녹듯이 사라진다는 말은 아니다. 그럴 때의 그녀는 자기가 느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질지도 모른다. 그런 경우 남자가 그녀의 그런 감정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가 동굴 속으로 들어가 앉아 입을 열지 않을 권리가 있다면 그녀에게도 자기가 무시당하고 내팽겨친 것 같다는 느낌을 이야기할 권리가 있음을 그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가 자기 감정을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녀는 마음의 고통을 벗어버리기 어려워진다. 대화를 통해 위안 얻기. 여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지금 자기 감정이 어떻고 자기가 무슨 일로 인해 기분이 그렇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를 느낀다. 이야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그녀는 문제의 심각성으로 우선순위를 매기지 않는다. 만일 그녀가 기분이 나쁘다면 그 일이 크든 작든 기분이 나쁜 건 나쁜 것이다. 그녀는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관심을 두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이해받음으로써 위안을 얻고자 한다. 두서없이 자기 문제들을 털어놓다 보면 그녀는 기분이 조금 풀리게 된다. 남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한 가지 문제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나머지를 모두 잊어버리는 반면 여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를 둘러싼 온갖 문제들에 신경을 쓰고 압도되는 경향이 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지 않고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녀는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것을 느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기 가정을 스스로 들여다봄으로써 실제로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게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하게 되면 짓눌려 있던 가슴이 어느 순간 갑자기 후련해지는 것을 느낀다. 우울한 기분을 풀기 위해서 여자들은 과거의 문제, 장래의 문제, 그리고 아직 겉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는 잠재되어 있는 문제들, 심지어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쏟아낸다. 가슴에 묻어놓은 이야기들을 많이 털어놓을수록 그녀는 기분이 홀가분해진다. 이것이 바로 여자들의 행동 양식이다. 그와 동떨어진 행동 양식을 기대하는 것은 여자에게 자아 개념 부정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감정적으로 무엇인가 압도되어 있는 여자는 자기가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시시콜콜 이야기함으로써 위안을 얻는다. 누군가가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음을 느끼게 되면서 그녀의 긴장감은 사라진다.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다 했으면 잠시 멈췄다가 또 다른 문제로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그녀는 자신의 문제들, 걱정거리, 실망과 좌절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두 쏟아낸다. 이 화제들은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며 서로 논리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만일 자기가 상대로부터 이해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면 그녀의 의식은 보다 먼 곳까지 미치게 되고 많은 문제들에 대해 기분이 언짢아질 수 있다. 동굴 속에 틀어박혀 있는 남자의 주의를 다른 데로 좀 끌어내기 위해서는 스포츠라든가 텔레비전 같이 그가 몰두할 수 있는 작은 일이 필요하듯 아무도 자기에게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여자는 위안을 얻기 위해
조금은 덜 직접적인 다른 문제들에 대해 자꾸만 이야기할 것이다. 여자들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잊으려고 남의 문제에 휩쓸려 들기도 한다. 자기 친구나 친척 혹은 아는 사람들의 문제에 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안을 얻는 경우도 있다. 그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자기 문제이든 남의 문제이든 간에 성인들에게 있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법이다. 여자가 이야기하고 싶어 할 때 남자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여자들이 문제를 이야기해보면 대부분의 경우 남자들은 저항감을 갖는다. 여자가 자신의 문제를 남자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생각한다. 그래서 더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는 더욱더 자기가 비난을 받는 것처럼 느낀다. 그녀는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나려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한다.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그를 고맙게 생각하리라는 것을 그는 모른다. 화성인들이 자기 문제를 이야기하는 데는 오직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하나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탓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조언을 구할 때이다. 여자가 기분이 몹시 언짢아 보이면 남자는 그녀가 자기에 대해 원망을 하고 있다고 추측한다. 그녀가 약간 기분이 상해 있을 때에 자기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는 마음대로 추정한다. 그녀가 조언을 구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그는 만능 수리공 모자를 눌러쓰고 그녀의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 만일 그녀가 자기를 비난하는 것 같으면 그는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자 칼을 빼어든다. 두 가지 중 어떤 경우든 남자는 이미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어려운 상태에 와 있다. 그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데도 그는 여전히 다른 문제들을 자꾸 끄집어내 이야기한다. 그는 두세 가지 정도의 해결책이면 그녀의 기분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화성인들은 자기네가 먼저 조언을 구한 경우라면 그에 대한 해결책을 반갑게 받아들이고 곧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그녀의 기분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으면 그는 자기가 내놓은 해결책을 그녀가 시큰둥해한다고 느낀다. 상대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느끼면 그는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시작한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설명을 듣고 나면 더 이상 자기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를 옹호하면 할수록 그녀는 점점 더 기분이 나빠진다. 그녀가 필요로 하는 것은 변명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한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자기의 감정을 그가 이해해주는 것이며 자기 문제들을 좀 더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만일 그가 현명해서 그녀의 이야기에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주기만 한다면 그녀는 곧 그를 비난하던 것을 그칠 것이다. 그리고 다른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 것이다. 남자들은 또 자기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문제들에 대해 여자가 말을 하면 특히 좌절감을 느낀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은 여자는 다음과 같은 불평을 할 수도 있다. 나는 직장에서 충분한 보수를 받고 있지 못해요. 루이지 이모의 병세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요. 해가 갈수록 쇠약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집은 너무 좁아요. 날씨가 너무 건조해요. 도대체 언제쯤이나 비가 오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은행 계좌에 잔고가 거의 바닥났어요. 여자가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의 우려와 실망감, 좌절감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일 수 있다. 그녀 역시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대책 없는 일이라도 이야기를 하고 나면 마음이 조금 후련해지고 또 상대가 자기 이야기를 성의껏 들어주고 공감을 표시해주면 그녀는 새로운 힘을 얻는다. 그러나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기분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배우자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녀의 이런 행동은 그에게 좌절감을 안겨줄지도 모른다. 남자들은 또 여자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조급해져 가만히 듣고 있지 못한다. 그는 그녀가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시시콜콜한 내용 하나하나가 모두 문제 해결에 필요하기 때문일 거라고 그릇된 추정을 한다. 그러고는 연관성을 찾느라고 조바심을 내며 그 말을 듣는다. 그녀가 자기에게 기대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관심과 이해라는 것을 그는 역시 깨닫지 못한다. 더욱이 그녀가 이 얘기를 했다가 금방 저 이야기를 하고 왔다 갔다 하면 그녀의 이야기에 논리적인 질서가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로서는 계속해서 참을성 있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녀가 서너 가지 문제를 두서없이 쏟아놓으면 그는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연관짓느라고 극도로 혼란스러워한다. 이야기를 듣는 일에 남자가 거부감을 갖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가 자꾸 문제의 핵심을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야기의 핵심이나 결론을 모르고서는 그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녀가 문제를 자세히 이야기하면 할수록 듣고 있던 그는 더욱 암담함을 느끼게 된다.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이 그녀의 정신에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나면 그의 자존감이 한결 사그라든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남자가 성취감을 맛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자는 자신의 복잡한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하면 만족감을 느낀다. 여자가 남자를 조금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세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문제의 핵심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는 불안하게 마음을 졸이며 다음 이야기에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여자들은 보통 이야기를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 일부러 우회적으로 표현하거나 미적거리며 상대를 애태우는 것을 즐긴다. 같은 여자라면 그 이야기를 흥미롭게 음미하며 들을지 몰라도 남자들은 참지 못하고 쉽게 좌절하고 만다. 남자가 얼마나 이 여자를 이해하지 못하는가는 여자가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가 어느 정도로 거부감을 느끼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여자를 마음으로부터 지지해주고 충족감을 안겨주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서 그는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기는 그저 자기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뿐이며 그가 꼭 해결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에게 일깨워준다면 그는 마음을 편히 갖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화성인과 금성인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화성인들은 우울한 기분을 떨쳐버리기 위해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금성인들의 욕구를 존중했다. 설령 그가 해줄 말이 별로 없다고 해도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 금성인들은 또 화성인들이 스트레스에 대응하려면 자기만의 동굴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동굴은 이제 더 이상 불가사의가 아니고 걱정거리도 아니었다. 화성인이 깨달은 것. 화성인들은 심지어 자기가 금성인으로부터 공격당하거나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몰아세워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에도 그것이 다만 일시적 현상일 뿐임을 알게 되었다. 금성인들은 이내 마음이 풀렸고 그러면 곧 상대를 이해하고 고맙게 여기곤 하였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화성인들은 그들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에서 얼마나 위안과 그 활력을 얻는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화성인들은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성인들이 문제를 이야기할 필요를 느끼는 것이 아님을 마침내 이해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게다가 금성인들은 자신의 이야기에 상대가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만 하면 문제에 매달려 고민하기를 그치고 매우 긍정적인 자세가 된다. 이것을 알면 화성인들은 자기가 그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지 않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리고 여자들조차 자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욕구에 대해 몹시 비판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그것이 얼마만큼의 치유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누군가 자기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고 있다는 느낌, 그것이 얼마나 여자의 기분을 불현듯 바꿔놓을 수 있으며 긍정적인 자세를 갖게 하는지 그들은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은 여자가 그리고 아마 그들의 어머니가 아무도 자기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다는 느낌 때문에
문제 그 자체에 끝없이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왔을 것이다. 사랑받지 못하고 아무도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소외감 속에 긴 세월을 살아온 경우 여자들은 자기 문제에 한사코 매달려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받고 있다는 바로 그 느낌인 것이다. 화성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방법을 터득하면서 그들은 한 가지 굉장히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금성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텔레비전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동굴에서 나오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이었다. 게다가 비난받고 있다거나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는 부담감이 없이 이야기를 듣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서 듣는다는 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훨씬 수월한 것이 되었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 능숙해짐에 따라 그는 그러한 행위가 자기 배우자에게 굉장한 만족감을 안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루 동안 있었던 자신의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있는데도 썩 훌륭한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렇지만 스트레스가 아주 심한 날은 예외이며 그럴 경우 그는 역시 동굴에 움츠리고 있다가 텔레비전 뉴스나 도전적인 스포츠 등 뭔가 다른 흥미거리를 찾아 서서히 밖으로 나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금성인이 깨달은 것. 금성인들 역시 화성인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었다. 그럴 때는 그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을 때이므로 오히려 그를 더욱 이해하고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래서 금성인들은 화성인이 주의를 딴 데로 돌려도 그다지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자기가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마음이 산날에 제대로 듣지 않았다면 아주 품위 있게 말을 잠시 멈추고 그대로 서서 그가 알아차리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곤 했다. 이따금은 그가 온 마음을 다 기울이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음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주 편안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그에게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하면 그는 기꺼이 그녀에게로 관심을 기울여준다는 사실도 알았다. 그가 동굴에 들어앉아 완전히 정신을 빼앗기고 있을 때 그녀는 그것을 사사로운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 아울러 그녀는 그가 이런 상태에 놓여 있을 때는 가슴속의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친구들을 만나 어려운 문제를 의논한다든지 즐거운 시간을 갖거나 쇼핑을 하러 가는 등의 행동이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자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되면 화성인들은 자기 동굴에서 더 빨리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